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저녁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고 정부의 개혁 과제 등도 언급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김 여사 한 대표 등 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죠. 어제 만찬의 핵심 테마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26명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5명이 참석해서 모두 31명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 간사단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30명이 넘는 그런 자리에서 예민한 문제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법안, 또 뭐 다른 정치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현안을 다루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과연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온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어제 자리는 국정감사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다. 격려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만찬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의례적이고 그동안에 쭉 다른 정부에서도 있어 왔던 일이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또 여당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감사를 잘 하자. 또 정부의 개혁 과제를 이렇게 줄기차게 이끌어가고 또 야당이 문제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나 또 그런 부분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좀 그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서로 원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띄우는 네.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당 대표단, 당의 어떤 최고위원들과 대표단과의 만찬에 좀 비견할 만한 분위기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물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좋아하는 고기를 주시기는 했지만 술을 주시지는 않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뭐 무슨 술이든 뭐 주스든 간에 건배 제의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견해서 이렇게 왜 결이 다른 모임을 하냐. 뭐 당 대표단도 어차피 한 팀이고 또 원내 대표단도 한 팀인데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속 좁은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만찬이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전에 있었던 지도부 만찬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당정 간의 불신의 골이 깊다라고 하는 대목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난 24일 한동훈 대표 지도부와 만났을 때보다 만남의 시간도 짧았고 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배사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서로 불신의 골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당분간 냉각기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 양상에서 이번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안을 먼저 대통령실에 했고 화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국민의 원내 수석 대변인은 한 대표가 흔쾌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한계의 갈등은 조금 좀 잦아들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참가해도 문제가 없고 참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태를 대통령실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참가하냐 안 하냐가 이렇게 쟁점이 되게 만드느냐. 예. 그게 대통령실의 문제예요. 왜 뭐 원내대표만 모였다는 것도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그거 하나 갖고 모든 언론이 왜 당대표는 안 왔습니까를 물어보게 만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당연히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원내 정당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조직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인조 때 예송 논쟁하고 비슷한 겁니다. 3년상을 치를 거냐, 1년상을 치를 거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아예 한 대표도 좀 오시게 해라. 그러면 서로 간에 더 이런 비판도 안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왜 해주지 못하느냐 이거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왜 저는 안 모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선 서로가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란다. 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논쟁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예. 일단 뭐 어제 만찬이 끝나고 나서 신동욱 대변인의 발언도 있었고 한동안은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 당정 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결국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논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하루빨리 불신의 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독대를 하니 또 뭐 만나느니 하는 그 자체보다도 예. 서로가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앙금을 덜어내고 해소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별도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양측 간의 불신의 고를 서로 해소해가는 그러한 선행 작업, 물밑 작업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성과, 의미 있는 만남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부터 덜어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그 같은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양측 간의 불신의 골부터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남보다는 감정의 앙금을 덜어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찬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방침인데 여당에서는 단일 대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전망하기에는 크나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다시 네. 말해서 이번 표결에선 이탈표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내 여론은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네. 이건 지금 현재로선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 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공천 개입 문제도 공수처 형사 4부에서 배당받아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원래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했을 때, 부족했을 때 실시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특검을 남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할 뿐더러 우리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여론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면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도 같이 하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특활비 유용 의혹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출처 의혹
그리고 샤넬 한글 자켓 행방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또 김혜경 여사 역시 법인카드로 소고기, 샌드위치, 김밥 검찰이 추정하기로는 한 4천만 원 이상 상당의 유용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건까지 다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 당내에서는 예.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셨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어제 이뤄진 만찬이 표 단속을 위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단일 대우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분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너무 그 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법안들을 민주당이 너무 자주 들이밀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오히려 법안이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됐을 때는 조금 더 충실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더 빈약한 법안이 앞에 것보다 못한 법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방에 딱 정리를 하는 게 나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만 급했지 완결성이 없는 법안들 자꾸 해서 마치 뭐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익도 없는 무조건 해보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접근이라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 내부적으로 뭐 김 여사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장에 나가서 텃밭 유세 현장에 이제 당대표들이 출동하면서 뭔가 힘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이나 다른 여타 선거와 비교해서 규모가 큰 선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각자 이제 당대표들이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규모는 작은데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 대표들까지 지금 현장에 총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사법적 리스크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남 영광, 곡성 이 두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23일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 영광 곡성 선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 지도 체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광 곡성 선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거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정말 만만치 않은 기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의 분위기 얘기를 들어봐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박빙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영광 곡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할 경우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크나큰 정치적 리스크를 지게 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간의 어떤 뭐 3파전 양상으로 벌어지는 이제 양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좀 약간 갈등 양상을 보였단 말이죠. 네. 양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제일 쟁점이 되는 곳이 전남 영광입니다. 예. 그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잘 못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험결이 있는 사람을 공천했고요. 조국 혁신당이 그나마 좀 좋은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나 개인 평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작은 보궐선거입니다. 곡성은 아예 민주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곡성은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영광 군수가 조국 혁신당에 갔을 때 지금은 또 진보당조차도 굉장히 박빙으로 거의 3파전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또 호남 분들이 보기에는 이걸 정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도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만약 조국 혁신당이 영광 군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호남이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을 택했네.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택했네. 이것이 굉장히 큰 아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 분 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또 하나 한동훈 대표도 세 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로서 안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화합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는 만에 하나 부산 검증이나 강화도나 이 선거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큰 데미지를 입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진보 교육감이 있고 보수 교육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보수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에 진보 교육감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물론 단일화 플랫폼 상에 선정된 분은 계시지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세한 보수 교육감이 이기지 못할 경우에 그것도 또한 한동훈 대표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요 며칠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 파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또 다른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정말 참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다른 매체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 측과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언급했다. 예. 정말 저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진상 조사를 사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 돼버렸다. 사실 큰 문제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내뱉은 언사 중에 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진상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이 자칫 당과 정부, 즉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그 또한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상 규명은 하되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 사안을 조사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칫 이게 잘못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붓는 그러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 사안 자체는 그다지 큰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하되 차분하게 그 사안의 팩트와 객관성에 맞추어서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상 조사는 필요하지만 당정 갈등을 악화시키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한 대표를 포함해서 친한계는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친윤계랑 대통령실은 이거에 선을 긋는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뭐 배우를 밝힐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나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당과 대통령실이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배우를 밝히라. 결국 그 배우에 김건희 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스피커들을 좀 유화시켜서 조금 이 문제는 두고 보자. 또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고의 어떤 공적 사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5개월 동안 있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괴롭혀왔던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그 사람들한테 제보를 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 없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없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서울보정보험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직위는
상급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라고요. 대통령실에 겨우 3개월 있다가 총선 나가려고, 용인갑에 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이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를 단호하게 증명해주는 표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화장은 저기서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거의 3억이나 받는 그 좋은 자리를 갔냐. 거의 상급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은 그레이드가 안 맞는, 그것도 자기가 찍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어떤 공직 인사 배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아부한, 어쨌든 뭐 여사한테 잘 보인 사람한테는 겁이 낮아도 좋은 데 가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것이 굉장히 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이 사람을 이 보정보험 감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 관계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증거와 법률로만 결정을 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결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결과는 코미디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 때 최 목사를 불러서 한꺼번에 했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불기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아는 상태에서 최 목사를 별도로 불러서 말하자면 전혀 다른 수심위를 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났고요. 왜 코미디냐 하면 피의자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검사들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몇 시간을 버텼다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한 사람의 그런 인권을 위해서 계속 무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에서 코미디인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석연차는 쓴맛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최재형 목사는 뭐 다음 주에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좀 뒤집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최재형 씨의 그때 달라지는 입장 번복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13일인가요? 그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 녹화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명품백은 김건희 여사 접견을 갖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뒤늦게 와서 사실은 청탁 목적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입회하에 최재형 목사가 영상 녹화된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본인이 마음의 선물이었고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뭐 청탁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선물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20여 차례나 계속 강권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청탁을 받긴 했지만 청탁을 들어준 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청탁이나 알선을 해준 게 없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나왔고 최재형 목사,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별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재형 씨가 기소가 되면 김건희 여사도 같이 기소가 돼야 된다. 그 논리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그 김건희 여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비열한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집요한 면담 요청, 그리고 집요한 선물 공세, 또 끊임없는 청탁을 반복하면서 또 이러한 과정을 몰래 녹취, 영상 촬영을 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사건의 실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